여러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투데이 조은주입니다. 12월 9일 경제뉴스 전해드립니다. 라임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8일 로비 의혹을 받는 윤곽근 국민의힘 충북도 당위원장에 대해 전격적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고검장 출신의 윤 위원장은 라임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우리은행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는 알선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위원장은 라임 로비 핵심 김봉현 씨가 로비 대상이라고 지목한 유일한 야권 인사로 남부지검은 다수 여권 인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미루다가 야권 인사인 윤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부터 청구한 것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 징계 이후에 타이밍을 맞춘 정치적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S 일렉트릭이 수소연료전지 기반 발전 시스템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양사는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발전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는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및 기술 지원을, LS 일렉트릭은 발전 시스템 제작 및 통합 솔루션 구축을 담당합니다. 두 회사는 해당 발전 설비의 실증을 거쳐 오는 2021년 시범 사업용 발전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기아자동차와 노조의 인단협 협상이 결렬되면서 3주 연속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9일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2020년 인단협 제15차 교섭은 이날 자정께 결렬됐습니다. 노사는 2020년 인단협과 관련해 이틀에 걸쳐 마라톤 협상을 했지만 핵심 쟁점인 30분 잔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앞서 지난 4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정해둔 방침대로 9일부터 11일까지 총 4일간 오전, 오후로 나눠 하루 4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부분 파업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9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이웃돕기 성금으로 250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성금은 아동 및 청소년과 사회 취약계층,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편리한 이동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소외계층을 지원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2003년부터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성금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17년간 기탁한 성금은 2,840억 원에 달합니다. SK가 오늘 열린 2020년 지속가능 경영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SK는 데이터 및 디지털 기반 ESG 경영활동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SK는 투자활동 전반에서 사회적 가치 측정과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체크리스트와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검토를 통해 투자 대상을 선별하고 투자 이후에도 사업 영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석호 행복추진센터장은 앞으로도 ESG를 중심으로 국내 지속가능 경영 대표 성공 모델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LG그룹 연수원인 LG인하원이 내일부터 코로나 환자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됩니다. LG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병상 부족 사태 해결에 힘을 보태기 위해 LG인하원 내 욕실을 갖춘 원룸 형태로 229실을 제공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LG는 지난 3월 LG 디스플레이의 구미 기숙사를 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 45일간 400여 명의 환자들 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제57회 무역의 날에서 7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가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은 2018년 8월 출시 이래 한국을 비롯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큰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데 이어 1년 만에 2천만 불 이상 수출 실적이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에픽세븐은 현재 글로벌 시장 출시 이후 북미를 비롯해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지역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 감찰 명목으로 채널A 사건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넘겨받은 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유를 만드는 뒷조사에 악용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동훈 검사장의 통화 기록을 한 검사장 감찰이 아닌 다른 용도에 활용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민간인인 윤 총장 아내의 통화 기록을 감찰위원회에게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수의 법조인은 한동훈 감찰용이라고 중앙지검 형사 일부를 속인 뒤 채널A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윤 총장 부부 뒷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통화 내역까지 공개했다면 심각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8시간의 조사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8일 저녁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오보라는 것을 바로 밝혔다면서 문재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명예훼손 혐의 자체가 인정됐는지도 의심스러운데 인정하기 어려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국회의원의 변호사 출신인 저를 아침부터 잡아서 구금해놨다며 댓글 달면서 문재인 정권 비판하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체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